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한 의원이 산적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기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진실을 굽히지 않았던 그 의원의 용기와 지혜, 함께 들어보시죠. 조선 영조 임금 시절 평안도 어느 고을에 정원유라는 의원이 살고 있었다. 그는 젊어서는 글 공부를 좋아하여 경서와 의서를 두루 섭렵했으나 벼슬길보다 백성의 질병을 고치는 길을 택하였다. 정원유는 성품이 곱고 인술이 뛰어나 고을마다 이름이 높았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정의원이라 불렀다. 어느 해 가을밤 달빛이 희미한 시각이었다. 정원유는 집에서 등잔불을 켜고 의서를 베껴 쓰고 있었다. 고요한 밤을 깨트리듯 갑자기 마당 앞에서 개가 요란하게 짖었고 곧이어 대문이 쿵쿵 울리며 두드려졌다. 깜짝 놀라 붓을 놓고 나가 문을 여니 왼 산에 두 명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은 키가 장대하고 얼굴 가득 수염을 기른 데다 눈빛이 호랑이처럼 사나웠다. 다른 이는 마른 몸매에 얍삽한 눈매를 하고 얼굴에는 흉터 같은 마마 자국이 희끗희끗했다. 두 사람은 칼자루를 허리에 찬 채 위압적인 기세로 서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원유가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두 분은 어디서 오셨으며 이 깊은 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마마 자국 난 사내가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우리는 관서 땅을 호령하는 흑호대장 휘하의 삼두목과 이두목이요. 대장님의 아드님이 오래도록 병을 앓고 있는데 여러 의원들이 약을 써도 차도가 없소. 대장께서 선생의 명성을 듣고 오늘 밤 반드시 모셔오라 명하셨소. 마차와 은전은 모두 객점에 마련되어 있으니 사양 마시고 함께 떠나주시오. 정원유는 그제야 이들이 산적 무리임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거절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화를 입을 터였다. 차라리 가서 병자를 본 뒤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나으리라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밤길은 험하니 내일 밝은 날 떠나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수염난 사내가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쳤다. 대장께서 구명은 불처럼 급하다 하시며 반드시 오늘 밤에 모셔오라 명하셨소. 어서 짐을 꾸리시오. 결국 정원유는 간단히 약재와 침구를 챙겨들고 그들의 마차에 올랐다. 두 사내는 마차를 몰아 밤길을 내달렸고 달빛 아래 여정은 열흘 가까이 이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험준한 산골짜기에 이르렀다. 막루와 초소가 곳곳에 서 있고 무장한 산적들이 오가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 속에 자리한 넓은 평지가 바로 흑호의 산채였다. 산채는 나무로 지은 집들이 언덕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넓은 공터에서는 산적들이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절벽을 파만든 굴 안에는 흑호 대장의 대청이 있어 집무와 손님 접대를 겸하였다. 흑호는 직접 나와 정원유를 맞으며 말했다. 멀리 와주어 고맙소. 선생의 명의가 전리밖까지 들려오니 우리 아들을 반드시 살려주시오. 정원유는 담담히 대답하였다. 의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본분이니 먼저 환자를 뵙고 진맥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흑호는 곧장 아들이 노은방으로 안내하였다. 방 안에 들어서자 골문 고름 냄새가 코끝을 찔러 수음이 막힐 듯 했다. 17 남짓된 소녀는 얼굴빛이 검푸르고 살결은 바싹 말라 있었으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가슴에서 끓는 듯한 소리가 났다. 정원유가 맥을 짚어보니 끊어질 듯 이어지는 불규칙한 맥이었다.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살핀 그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대장께서는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듣기 좋은 말만 들으시겠습니까? 흑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거짓말을 싫어한다. 진실을 말하시오. 정원유는 고개를 숙이고 담담히 말했다. 공자께서 앓는 병은 폐부 깊숙한 곳에 독한 종기가 생겨 이미 골마 터진 상태입니다. 지금은 약도 침도 소용이 없고 기껏해야 열흘 남짓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괜스레 쓴 약으로 아이를 괴롭히지 마시고
차라리 남은 날 동안 먹고 싶은 것을 먹이며 편히 지내게 하심이 옳습니다. 이 말을 들은 흑호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더니 방바닥을 쾅 내리쳤다. 그러나 이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정 의원, 거짓 없는 말이라니 차라리 통쾌하도다. 곧 그는 방을 나가버렸다. 정원유는 속으로 내 목숨이 위태롭구나 하고 느꼈다. 잠시 뒤 대청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졌으나 흑호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에 떨던 그때 흑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은 쟁반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아들의 장기와 고름 낀 패덩이가 올려져 있었다. 정 의원, 그대의 말이 틀림없었소. 정원유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조금이라도 진단이 그릇되었더라면 이미 목숨을 잃었으리라. 곧 흑호는 다른 의원 5을 끌어오게 하였다. 그들에게 칼을 들이대며 노호했다. 너희들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큰 소리 쳤으나 결국 헛된 말뿐이었다. 오늘 너희들의 심장을 꺼내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하겠다. 칼날이 번뜩이며 의원들이 비명을 지르자 정원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의원이 어찌 거짓으로 속이겠습니까? 병이 불치임에도 끝내 살려보고자 하니 허망한 약속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만약 오늘 이들을 모두 베어버리신다면 훗날 산채에 병든 형제들은 누가 감히 치료하겠습니까? 의술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길이니 원망은 하늘에 두시고 이들은 살려두심이 마땅합니다. 대청하는 숨조차 멎은 듯 고요해졌다. 흑호는 붉은 눈으로 정원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삼두목 박사량이 곁에서 거들었다. 대장님, 정 의원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은 그의 면목을 보아 살려보내심이 좋겠습니다. 흑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다른 의원들은 풀어주되 정 의원은 이곳에 남아 형제들의 병을 돌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5 의원은 두려움 속에 산채를 빠져나갔고 정원유만 억류되었다. 그는 산채 곳곳을 다니며 병든 자들을 돌보았다. 칼에 베어 곪은 자, 술과 고기로 속병을 얻은 자, 굶주림과 추위로 기침하는 자까지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환자가 나았다. 산적들은 차츰 그의 인술에 마음을 열었다. 그중 젊은 부하 이경사는 오랫동안 앓던 병을 고쳐 정원유를 아버지처럼 따르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의 부친까지 치료받아 완쾌하자 경산 부자는 정원유에게 목숨을 바치리라 다짐하였다. 정원유는 그때 비로소 자신이 목숨을 구할 길이 열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경산의 아버지를 산 아래로 돌려보내며 은밀히 속삭였다.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물면 결국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장차 계책을 세워 나를 구해주시오. 며칠 뒤 젊은 사내 하나가 붙잡혀 산채로 끌려왔다. 그는 정원유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큰아버지, 집에 계신 할머니께서 의원 어르신을 그리워하다가 병이 깊어져 사흘째 물조차 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지 않으시면 뵙지 못하실까 두렵습니다. 정원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흑호에게 달려가 애원하였다. 대장님, 노모께서 위독하시니 잠시라도 뵙게 허락해 주십시오. 훗날 부르시면 반드시 달려오겠나이다. 흑호는 차라리 그의 집안을 몽땅 옮기겠다 하였으나 정원유는 결연히 거부했다. 결국 박사량의 설득으로 흑호는 이두목과 경산을 붙여 호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3 산을 내려와 며칠을 달렸다. 외진 산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경산은 은밀히 눈빛을 보냈다. 이두목이 잠시 물러난 틈을 타 경산은 번개같이 칼을 뽑아 그의 등을 찔렀다. 이두목은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쓰러졌다. 정원유는 2 손을 모아 경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경산아, 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이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너는 참으로 나의 아들이다. 경산은 눈물로 대답했다. 은혜는 제가 받은 것이지요. 부디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어 다시는 산적무리에 얽매이지 마옵소서. 이윽고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 경산은
작별을 고했다. 저희는 이제 몸을 숨길 것이옵니다. 의원 어르신께서는 속히 새 거처를 마련하시어 무사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정원유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을 데리고 먼 고을 창읍으로 이주하여 약방을 열었다. 그곳에서 다시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며 여생을 보냈다. 사람들은 그의 일화를 두고 오래도록 이렇게 전하였다. 참된 의원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참된 인술은 생사를 넘어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